안녕하십니까,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청춘의 재테크 상담소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2030이 13개월 월급, 14개월 월급 받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힘들잖아요. 월세 내고 학자금 대출 갚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돈이 별로 남지 않는데 경제적 자유를 위한 방법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되게 젊으신 분이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돈이 없어서 컴퓨터로 과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안 돼서 진짜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공용 컴퓨터를 썼던 그런 슬픈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강원국 작가님께서 90년생 우리 아들에게도 읽기를 권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표지는 그냥 만화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깊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강원국 작가님께서 자기가 증권회사 7년 다녔지만 이 친구는 되게 진정성도 있고 깊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막 경제 생활을 시작한 청춘들에게 전하는 꿀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하는 일이 되게 특이해요. 정말 청춘의 재테크 상담소를 하고 있고요. 청춘의 편에서 삶과 투자에 대한 고민을 나눕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를 하고 글을 읽고 씁니다. 한시적 청탁금지법 대상자로 국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있어 타당성과 적절성을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을 하죠. 청년을 위한 경제 정책을 자문하고 있대요. 본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하나? 라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 정도입니다. 이분이 이제 돈 관리를 잘 하고 내 집 마련도 하고 이런 것을 알고 나서부터 인터넷으로 이제 어떤 분이 통장관리법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메일로 답변을 주다가 이제 이런 것들 잘 다듬어서 브런치라는 작가들이 글을 많이 쓰는 곳에 글을 올리게 됐고요. 어느덧 30만 명이 읽게 된 그런 유명한 글이 되었다고 합니다. 브런치 덕분에 책을 내게 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남들 잘 때 안 자고 열심히 미싱을 돌려도 우리의 사회에는 6%에서 42%까지 조세를 내야만 하고요. 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내야 합니다. 서울에 조그만 집 한 채를 사려 해도 집값의 50% 육박하는 돈을 모아두지 않았다면 소득 수준이 아무리 높고 상환 능력이 아무리 있더라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집을 살 수 없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야 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모으냐,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더 벌까, 그런 꿀팁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정책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재취업하고요, 남은 수당이 지급되는 거 아세요? 보통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속 놀잖아요. 근데 조기 재취업을 하게 되면 받지 못했던 실업급여의 2분의 1이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재취업을 하고 근무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다녔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무려 3분의 2 가까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다릴 필요 없이 빨리 취업을 하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 데이트도 참 부담이 된다고 해요. 저는 결혼을 워낙에 빨리 해서 24세 했죠. 저도 사실은 데이트 비용 같은 거 생각하니까 그냥 결혼을 빨리 하는 게 낫겠다. 돈을 모아서 같이 쓰는 걸 요즘은 정말 노멀한 일이죠. 100일, 1000일 이런 거 챙기기 되게 부담된다고 합니다. 통장과 카드를 만들 때는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명의로 개설하고요. 명의자 휴대폰으로 지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고 실물 카드는 상대 연인이 가져가도록 하네요. 그래서 기념일에 맞춰 여행도 가고요. 모은 금액으로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지내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뭔가 즐길 수 있고 문화 혜택도 누리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서평을 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12,000원에서 18,000원 정도 하는 책을 받아 읽고 후기를 작성하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해요. 내가 쓴 후기가 누군가의 구매 결정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너무 멋진 일이 아닌가요? 자, 책을 근데 매번 돈 주고 사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 선한부자 프로젝트에 오시면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계발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지식 없이 전세나 월세를 살았다가 보증금을 떼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이거 가입하지 말라고 하면 그 집에 들어가지를 마세요. 딴 집을 선택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계약하기 전에 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할 수 있는 집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꿀팁이 필요하겠죠. 월급 통장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통장으로 돈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타행으로 예약이체 같은 걸 했을 때 수수료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주사 통장이라는 걸 만들면 이렇게 자회사를 지배하는 이렇게 쭉쭉쭉쭉 보낼 때 입출금 수수료가 면제되는 통장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걸 하나 만들어라. 그걸 통해서 이체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KB국민 원통장, SK제일은행 두드림 통장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 은행에 연락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면제가 되는 그런 통장이 있나요? 타행 물어보면 됩니다. 통장에다가 이름표를 붙여라. 청춘의 돈에 이름표를 붙여라 라고 해요. 계좌 별명을 지어놓으면 정말 좋대요.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 같은 거. 예를 들면 홍콩 여행 통장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전세에 살고 싶다 통장. 월세를 살고 있다면 그 다음에 500만 원 주식 입문 통장.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삶의 목표에 여러 개의 적금 통장을 개설하고 만기까지 적금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데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방법이고 공감이 많이 됩니다. 청년 매일 체험공제라는 거 아시나요? 특징, 중소 중견기업의 정규직으로 근속한 청년에게 기업과 정부 지원으로 목돈 마련을 돕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다 가능하겠죠.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13세 이하로 고용보험에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인 청년, 그러니까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입 유형 및 혜택, 2년형이 있는데요. 300만 원 납부하고 만기에 근데 이건 정부와 기업에서 보조를 합니다. 3년형 적금은요. 총 600만 원 납부를 하고요. 만기 시 3천만 원을 받아요. 5배를 받습니다.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라는 거야. 꾸준히 해서 당신의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우리가 저축을 더 많이 할수록 보상해 주겠다. 저 같으면은 3년짜리를 하겠어요. 정말 금액이 너무 매력적이죠. 정규직 취업 후에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이제 막 취업한 사람들은 이거를 꼭 가입하면 너무 좋겠네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네. 청춘이라는 젊은 나이는 레버리지가 된다고 해요. 독서는 작가의 시간을 사는 레버리지 투자로 저자가 책을 쓰기 위해 들인 몇 달과 몇 년의 시간을 단 몇 시간, 며칠 만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적은 시간으로 저자가 소비한 많은 시간과 지식을 우리의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와 여러분이 계속 독서라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 젊은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즘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막 알게 됐어요.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덮어놓고 쓰다 보면 마이너스 잔고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원금에 이자가 추가되고요. 그 이자에 또 이자가 추가되는 복리 형태로 굉장히 이제 빚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대출 원금을 점점 증가를 시켜요. 나중에 복리 효과로 무한정 늘어났다가 이제 갚지 못하면 신용등급이 하락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라는 건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한번 만들면 갚지를 못해요. 왜? 소득이 늘지가 않으니까.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계속 늘어납니다. 애초에 만들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청춘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이 책 부제가 14개월 월급 받기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연말정산 많이 받는 법이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연간 240만원까지 납입액의 40%가 공제됩니다. 그럼 한 달에 2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겠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요. 말은 어렵지만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또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가 취득한 당시에 4억 원 이하 그리고 집 한 채 이하예요. 집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100%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월세를 사는 청춘이라면 월세,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런 걸 이용하면 우리가 소득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카드를 더 많이 쓰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재테크 정석은요. 소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면서도 돈이 더 이상 줄지 않는 시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싶으실 거예요. 자, 돈을 쓰는데 돈이 줄지 않는다는 거는 내 월급 이외에 또 다른 소득을 만든다는 거예요. 돈을 쓰는데 돈이 줄지 않는다. 그럼 돈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죠. 수입을 점점 늘린다는 거예요. 자, 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일을 더 많이 해라. 이것보다는 지식을 이용해서 월세를 받거나 주식 배당 같은 거 투자 수익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예적금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투자하고 있죠. 처음에는 커피값만 벌어야지 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킨값, 그 다음에는 내 생활비만큼 벌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익률을 점점 높여서 근로소득을 온전히 모으는 단계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내가 받는 월급을 100% 저축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공감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돈을 모으는데. 5년 안에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법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핵심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설사나 조합에서 분양가를 많이 비싸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관적으로 비싸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주변 다른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로또 분양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출 규제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당첨이 됐는데 중도금이 안 나온다거나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당첨됐는데 뭔가 내가 가점을 잘못 계산한 경우 되게 다양하죠. 계약을 포기하는 매물을요. 현금 부자가 줍줍 한다고 합니다. 줍줍이 뭐냐면 줍는다는 얘기예요. 가서.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앞으로 더더욱 아주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없는 분들은 빨리 그 통장 만들어가지고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당첨이 돼야 되고 많은 분들이 돈이 없는데 당첨되면 어떡해요? 하면 당첨되고 나서 고민이 늦지가 않아요. 왜냐면 시세보다 정말 수억 원이 싼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미리미리 모아놔야지 이런 것에 도전하고 또 당첨이 될 수 있겠죠. 돈을 버는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투자자로서 버는 방법, 비임금 노동자로서 버는 방법, 사업자로서 버는 방법, 임금 노동자로서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4가지 중에 월급쟁이가 맨 꼴찌에 있는 임금 노동자죠. 다양한 경험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투자자는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할 수 있겠고요. 비임금 노동자는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참 돈 받지 않고 일하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버는 잘 되면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인기가 없거나 잘 되지 않으면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SNS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브런치 열심히 글을 올린다. 뭔가 노동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죠. 비임금 노동자가 근데 굉장히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취와 보람을 가지기도 하고요. 나의 몸값을 높일 수 있기도 합니다. 사업자, 또 사업도 다양한 거. 요즘 뭐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죠. 이 청춘이라면 현재 직업군에만 한정돼 있지 말고 모든 직업군을 경험하고자 노력하길 권합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사업도 해보고 싶고요.
더 많은 일들을 막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비임금 노동자, 이것도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내가 돈을 받지 않아도 꾸준히 하는 것들, 그게 나를 정말 성장시키고 시간이 지나 나를 전문가로 만들어요. 그 분야에. 왜? 비임금 노동 분야는요, 아무도 10년 이렇게 하질 않아요. 좀 하다가 포기합니다. 비임금 노동을 5년, 10년 했을 때 그 사람 나중에 와, 저 사람 저거 되게 잘한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 음악방송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비임금 노동자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막 진짜 아프리카 이런 걸로 막 별풍선도 받으면서 수입을 많이 얻는 그런 고소득자가 되었죠. 끝으로 최고의 노후 대책은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은 미래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해요. 삶을 풍요롭게 살도록 받쳐주는 보증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매월 20만 원, 30만 원씩 투자를 보험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반 정도는 나를 위해 차라리 내 운동, 필라테스를 하거나 내가 교육을 받거나 최고의 투자는 최고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고 최고의 자산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최고의 자산이 나에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무 잘하고 있죠. 김유라TV 구독자분들은. 이 책은 연봉을, 몸값을 올리는 법, 통장 관리하는 법, 적금 대출 잘하는 법, 연말정산 잘하는 법, 배당금, 투자, 노후 준비, 연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연금을 너무 많이 들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도 당연히 있고요. 14월에 월급을 받는다면 우리의 10년이 정말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제가 너무 잘 읽어서 여러분께 서평단을 이제 모집해서 10분께 이 책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10분 뽑아서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